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 속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이성일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연히 오늘은 부동산 관련 대책 관련한 됐습니다. 이슈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지난 12일이죠. 한 6일 전쯤 나왔는데 몇 가지 분야만 관심 있으실 분야만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뭐 세입자들에게 생기는 변화의 문제인데요. 네. 사실 정리해 보면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불안한 요인들이 좀 있는 거죠. 그 정부는 이번에 임대사업자 제도 전체적으로 이거 손을 댔습니다. 정부에 등록을 하고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특히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용으로 등록받지 않겠다. 그리고 또 기존 사업자도 차차 없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동안 임대하던 아파트를 팔아라.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예전에는 임대사업자들이 세주던 집을 팔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면서 이걸 막았었는데요. 정책이 180도로 지금 바뀐 겁니다. 이들이 내놓는 매물이 아파트 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 때문이죠. 3년 전에 파리 대책에서 정부가 임대사업 등록을 지나치게 유도한 탓에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사서 집값이 올랐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당장은 계약 기간이 있어서 별 변화를 못 느낀다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집주인이 바뀌면은 일단 불안하거든요. 저도 경험을 그렇죠. 봤지만. 네. 그래서 바뀌는 게 없다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불안 요인은 있죠. 그래서 이제 불안한 건데요. 네. 그 사업자가 집을 팔면 어떡하나. 네. 이제 뭐 이런 불안이죠.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를 그만두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을 경우에 새로 집 산 사람이 내가 살겠으니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현재 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조금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임대형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효과가 누적이 되면 아파트를 새 들어 사는 기회 자체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세입자는 어쨌든 간에 좀 취약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고 우리가 지금 임대차 3법 하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내용 중에 특히 설명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다고요? 예. 지금 최근에 여당 의원들이 발의하려는 임대차 관련 3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게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시장에 약간 불안이 있습니다. 예.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세입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전월세를 계속 살 수 있도록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약 기간을 한 차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을 하면 네. 2년 더하기 2년, 최소 4년을 살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법안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각에서는 세입자가 원하는 한 계속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방안까지 좀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집을 빌려주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 받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30년 전 일이긴 한데 임차인 주거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1년을 늘리는 법을 만들었더니 다음에 전월세가 24% 오른 전례가 있거든요. 예. 뭐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전세값이 1년 넘게 계속 오르는 중이고요. 예.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상승률이 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최근의 불안 심리를 좀 보여주는 듯하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이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장치를 꼭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불안 심리까지 잠재울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이번에 대책 발표하면서 또 가장 이슈가 됐던 거,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1주택자도 세금을 더 내게 되냐, 얼마나 더 내느냐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한 절반 정도의 가구가 사실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예. 세금이 이제 올해 내년에 계속 좀 적지 않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서울 아파트의 절반의 가격이 9억을 넘을 정도로 크게 올랐고요. 네. 세금 부과 기준도 올리고 있어서 재산세가 일단 늘어납니다. 또 그리고 특히 이제 공시가격 9억 원이 넘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들은 재산세만 내는 주택보다 세부담 훨씬 크게 늘어나죠. 근데 종부세 대상 주택 숫자가 또 얼마나 늘었는지도 또 관심이긴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제 양도세는 이제 집을 팔 때만 내는 세금이라서 좀 자칫 방심하기 쉬운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좀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을 두고 다른 집에서 세 들어 사는 가구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1주택자가 10년 보유한 집을 팔 때 그 집에서 2년 이상만 살았으면 얼마를 살았는지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른바 거주 1주택 비과세 조항 덕분인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그 집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냐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 이 이제 계산 과정은 좀 복잡한데 이 정부가 계산했던 한 사례 결과만 보면 2년만 거주한 사람과 10년 거주한 사람의 사이에서 세금이 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작년 1216 대책에서 나왔다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내용인데 아마 이번에 국회에서 같이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한마디로 2년 거주, 10년 거주에 그렇게 차이를 둔다는 건 진짜로 살 집을 구해서 살아라 그렇습니다. 라는 메시지겠네요. 예, 그런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예, 청약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죠. 네네. 20, 30대 아까 말씀하신 절반이 9억 넘는다는데 네. 그런 집을 20, 30대 사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청약일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청약을 좀 받을 가능성은 좀 늘어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젊은 세대가 집을 살 기회를 빼앗았다 이런 그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청약에 당첨될 기회를 높여주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 요즘 청약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아주 뭐 분위기가 뜨겁다 못해 과열 양상인데요. 경쟁률도 높고 또 인기 지역에 당첨되려면 그 청약 점수가 70점 전후까지 됩니다. 예. 근데 이 점수가 이 청약하는 사람의 무주택 기간 또 부양 가족 수 등을 점수로 계산해서 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분양 자격을 주는 건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 점수냐면 나이 40이 된 과장이라면 지금까지 집을 산 적이 없는 10년의 무주택에다가 네. 또 30살에 청약토익 통장 가입하고 또 가족 3명 부양해야 받는 점수가 57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양가족 10년, 뭐 무주택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30대들은 당첨을 네. 아예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이번 대책에는 이렇게 뭐 집을 한 번도 사지 않았던 30대들에게 뭐 민간에서 짓는 분양 물량 한 15%까지도 배정한다고 하니까요. 약간 기대를 해볼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조건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긴 하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